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쿠버네티스의 JMeter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Meter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Meter 공식 문서를 참고를 하면 100%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이며 서비스에 대한 전체 성능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었으면 JMeter 자체는 유저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그 유저가 타겟에 대한 몇 초 동안 서비스 요청을 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초 동안 1000명의 유저가 타겟에 대한 서비스를 요청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JMeter는 1000명 유저를 생성을 하고 10초 동안 1000명의 유저가 계속해서 서비스 요청을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 요청에 대한 응답을 JMeter 자체가 받아서 보고서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저희 평가자 입장에서는 이 요청 응답에 대한 보고서를 보고 에러율을 얼마인지, 응답 속도는 얼마인지, 몇 명까지 이 서비스가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낼 수 있습니다. JMeter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에 보시는 거는 제가 임의로 띄운 엔직스 테스트 페이지입니다. JMeter를 사용을 해서 저 엔직스 페이지에 요청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할 설정은 매 1초 동안 5명 유저가 계속해서 엔직스 페이지를 요청할 겁니다. 제 설정은 이렇게 간단히 끝낼 수 있고 저장을 누르신 다음에 한번 요청을 날려보도록 할게요. 요청하는 페이지 타깃은 이 리퀘스트 타입에 서버 주소와 포트를 그 다음에 마지막 서버 패스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청을 날리게 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요청이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초록색 아이콘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아이콘 그리고 실패한 빨간색 아이콘들을 총 결산을 해서 제 서머리 레포트를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 8만 번의 리퀘스트가 날아갔고 8만 번 리퀘스트에서 에러가 발생률이 없네요. 그리고 여러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뽑아주기 때문에 평가자 입장에서는 이 보고서를 그대로 가지고 서비스에 대한 평가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JMeter 프로젝트 구성은 플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플랜 아래에 여러가지 컴포넌트를 조합을 하게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 필요한 거는 스레드 그룹이 필요합니다. 스레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유저 수를 생성하고 어떻게 유저를 삭제할지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 그룹이 무조건 필요하게 되고 그 아래에 이제 어떤 타겟에 대해 요청을 날릴 것인지에 대한 설정인 컨트롤러가 필요합니다. 보통 컨트롤러가 한 개일 경우에는 컨트롤러를 생성을 하고 이 리퀘스트 라는 것을 생성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요청을 하게 되는 컴포넌트인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엔진엑스에 대한 주소를 이 리퀘스트 컴포넌트에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꼭 필요한 컴포넌트였고요. 유저수를 생성하고 이 유저가 어떤 타겟에 대해 서비스를 요청할지에 대한 컴포넌트였고 이제 이 요청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컴포넌트들이 또 여러 개 있습니다.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보고서에 대한 기능인데 제가 아까 봤던 그 초록색 아이콘 요청이 성공하면 초록색 아이콘 그리고 이 요청에 대한 서머리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 레포트 컴포넌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포트 컴포넌트를 통해서 어떻게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았는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많이 쓰는 리스너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리스너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요청 응답을 받으면 어디 응답을 던져줄지에 대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이 응답을 던져줘서 차후 개발이나 또는 분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JMeter 프로젝트에 대한 구조를 나중에 알게 되시면 저희 서비스를 평가할 때 매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JMeter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주제인 쿠버네티스의 JMeter를 구축하는 과정을 살펴보려겠습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쿠버네티스를 구축할 때 JMeter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기존의 JMeter 같은 경우에는 단일 프로그램으로서 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유저수를 전부 다 생성을 해서 타겟의 서비스를 조정하게 됩니다. 이때 유저수가 뭐 10,000명, 20,000명, 100,000명이 될 때 이 어플리케이션 자체에서 할당되는 자원이 다 소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저수가 많은 거는 서비스를 하기 어려운데요. 이제 그런 걸 조금 더 완화시키고자 JMeter를 여러 개를 묶어서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JMeter 1, 2, 3이라는 3개의 JMeter를 생성을 해서 각각 10,000명씩 유저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30,000명 유저가 생성이 되고 이 30,000명 유저가 타겟에 대해서 서비스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JMeter를 클러스터로 묶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유저 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 JMeter를 생성하는데 매우 쉽게 할 수 있죠. 단순히 컨테이너 수만 늘리면 되기 때문에 매우 쿠버네티스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는 도커 파일을 이용해서 생성을 할 겁니다. 처음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도커 파일이 구조가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할 겁니다. 제가 만든 구조는 먼저 JMeter가 설치된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베이스 컨테이너 이미지라고 지칭을 했고, 이 베이스 컨테이너를 베이스 이미지를 삼아서 클러스터 마스터 JMeter 이미지와 그 다음에 클러스터 JMeter 서버 이미지를 생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 다 분리한 이유는 두 개의 엔트리 포인트, 즉 컨테이너가 시작이 되면 서로 다른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용자가 입력을 해줄 때까지 대기를 해야 하므로 컨테이너가 종료되지 않도록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서버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가 명령을 내릴 동안 대기 모드에 빠져야 하기 때문에 수신 대기 모드로 이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도커 파일은 제 깃허브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리드미 목차를 보시면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윤곽이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도커 빌드 순서가 중요한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이스 이미지를 먼저 만들고 JMeter 마스터와 서버를 만들게 됩니다. JMeter 마스터 JMeter 베이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도커 파일이 해당이 됩니다. JMeter 같은 경우는 자바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JDK 이미지 베이스 이미지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JMeter를 더블 개수로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품으로써 JMeter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플러그인 설치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그인 설치 스크립트를 카피로 복사를 해서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스크립트를 추가로 설치하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스크립트 디렉토리에 가셔서 이 install plugin manager.sh에 추가로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JMeter 같은 경우에는 plugin manager.cmd.sh 파일을 사용해서 플러그인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베이스 이미지를 생성을 했고, 그 다음에 JMeter 마스터 도커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마스터 도커 파일에 해당이 됩니다.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6만 번 포트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expose 명령으로 6만 번 포트를 오픈을 했고, 그 다음에 마스터에 해당하는 entry point.sh를 복사를 해서 컨테이너가 실행이 될 때 복사 entry point를 실행을 합니다. entry point 같은 경우에는 script.에 master entry point.sh 파일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컨테이너가 실행될 때 죽지 않도록 무한 루프 대신 tail 명령으로 마치 계속 실행하는 것처럼 대기 모드로 지금 파일을 구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JMeter 서버 같은 경우는 서버 도커 파일에 있습니다. 이것도 베이스 이미지를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서버가 사용하는 1099와 5만부 포트를 오픈을 했습니다. 마스터와 마찬가지로 엔트리 포인트를 컨테이너가 실행될 때 시작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에 서버 엔트리 포인트 .sh에 해당이 됩니다. 이 명령 같은 경우에는 jmeter라는 그 실행 파일을 사용을 해서 마스터가 명령을 내릴 때까지 리스닝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마스터, 즉 저희가 jmeter에서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른 것처럼 커맨드로 플레이 명령을 때리게 되면 서버가 그 수신 모드에서 깨어나서 대신 마스터 대신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방금 보신 도커 파일을 빌드를 해서 저희 퍼블릭 도커 레스토리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베이스 이미지, 그 다음에 마스터 이미지, 서버 이미지, 이 세 개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무시를 하시고 이 세 개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도커 파일을 한번 빌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젠킨스를 이용해서 자동 CI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에 들어가서 우선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폴더 이름은 jmeter 테스트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를 눌러서 폴더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이제 젠킨스 잡을 만들도록 할게요. 젠킨스 잡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만든 깃을 포크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크를 저 같은 경우는 테스트 오르게네이션에 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포크를 뜬 다음에 그 다음에 클론으로 이 깃 프로젝트를 클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론 명령으로 방금 포크 뜬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할게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포크를 뜨고 에디터를 연 이유는 지금 젠킨스 파일들 같은 경우에 제 이미지 도커 레지스트리 주소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커 빌드는 성공할지 몰라도 이 푸시할 때, 즉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도커브 주소를 썼기 때문에 저 도커브 주소를 할 때 인증 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 정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도커 푸시에서 에러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 도커 이미지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도커브에 있는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에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 베이스 젠킨스 파일이고, 그 다음에 마스터 젠킨스 파일도 변경을 해주셔야 되고, 서버 젠킨스 파일도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이 도커 레지스트를 푸시하는 인증 정보 있죠? 이 인증 정보를 젠킨스에서 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성하냐면 젠킨스 홈에 가셔서 젠킨스 관리, 그 다음에 매니지 크레덴셜, 젠킨스 글로벌 크레덴셜을 클릭하면 여기 제가 지금 등록해 놓은 거 있죠? 여기 퍼블릭 도커가 저희 도커에 대한 비밀번호 패스워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젠킨스에 등록해 놓은 아이디 정보를 현재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한 방법은 add creation을 해서 username with password를 해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준비 작업을 하신 다음에 젠킨스 잡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new 아이템을 누르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크를 떴으니까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파이프라인 잡에 초기화를 해도록 할게요. 그래서 베이스라고 초기화를 하고 이름을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탭에 가서 SCM 그리고 git
쓸 상태로 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메인이기 때문에 메인으로 바꿔주시고요. 메인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빌드하고자 하는 젠킨스 파일 이름을 이렇게 설정하고 저장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드 나우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빌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소스 코드를 기세에 있는 소스 코드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도커를 빌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 미리 빌드를 했기 때문에 빌드가 끝난 다음에 푸시랑 베이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태그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제 도커에 가보시면 last pushed a few seconds ago, 몇 초 전에 푸시를 했다라는 로고가 성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마스터 이미지겠죠. 그래서 마스터 이미지도 UI10 마스터,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기초사를 복사한 다음에 기초사를 복사를 하고 여기에 메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젠킨스 파일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젠킨스 파일이기 때문에 마스터 젠킨스 파일로 소개를 하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빌드 나우를 누르게 되면 지금 빌드가 실행이 되죠. 저는 미리 빌드를 했기 때문에 빌드 속도가 빠릅니다. 그 다음에 로그를 보시면 푸시도 잘 되었고, 실제로 도커를 가보시면 마스터를 푸시를 했기 때문에 새로 구축을 하게 되면 마스터를 검색해볼까요? 예, 몇 초 전에 푸시를 했다는 로고가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버에 대한 샵을 만들면 되겠죠. 서버도 이 주소를 그대로 복사해서 그 다음에 깃 주소를 붙여놓고 브랜치 이름과 그 다음에 젠킨스 파일 이름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젠킨스 파일은 서버 젠킨스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붙여놓고 저장을 한 다음에 빌드 나우를 누르게 되면 잘 도커가 빌드가 됐고 이제 푸시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푸시가 되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서버를 검색을 하시면 2D 서버인데 새로 구축을 하게 되면 지금 몇 초 전에 푸시를 했다는 로고가 남았습니다. 방금 젠킨스 3개의 잡을 빌드를 했는데요. 여기서 하나의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상속관계인데요. 베이스 컨테이너 이미지가 변경이 되면 수동으로 이 두 개에 대한 젠킨스 삽도 빌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젠킨스에서 자동으로 스트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업스트림, 즉 이 두 개의 젠킨스 삽이 위에를 바라봐서 이 빌드가 성공적으로 되면 자기 자신이 빌드되도록 업스트림 설정을 할 겁니다. 마스터 젠킨스 잡에 가서 구성에 그 다음 빌드 트리거스라는 탭에 가서 첫 번째 항목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JMeter 테스트 베이스라는 잡을 걸도록 할게요. 이렇게 걸게 되면 이 베이스 젠킨스 삽이 성공적으로 빌드가 되면 이 현재 마스터 젠킨스 삽에 알아서 빌드가 됩니다. 똑같이 서버 쪽도 설정할게요. 서버 쪽도 구성에 가서 JMeter
마스터 테스트, 그 다음에 베이스 재킷삽을 선행 조건, 트리거를 조건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를 재킷삽을 빌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베이스가 성공적으로 빌드가 되면 빌드 중이죠. 빌드가 되면 빌드 목록에 마스터 서버가 올라간 다음에 체크를 한 후에 빌드가 시작이 됩니다. 계속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마스터 서버 재킷삽이 자동으로 지금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베이스 이미지만 빌드가 되면 이 마스터 서버를 자동으로 빌드함으로써 휴먼 에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빌드한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쿠버네티스의 컨테이너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간단합니다. JMeter라는 네임스페이스를 만들고 마스터와 서버 디플로이를 생성할 겁니다. 이때 마스터는 한 개만 생성을 할 거고 서버는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헬름 차트를 이용해서 생성을 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밸류를 미리 설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리드미를 보셔야 되고 밸류.ym을 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이미지와 서버 이미지는 제 도커브에 있는 걸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리소스를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정은 지금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읽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놓은 상태고요. 이거를 그대로 클론을 떠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설치하신 방법은 JMeter라는 네임스페이스 만들고 헬름이라는 명령으로 이 차트를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readme에서 제 아래 있던 명령어를 그대로 복사해서 실행할게요. 먼저 네임스페이스 JMeter를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했네요.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를 만드신 다음에 헬름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JMeter를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큐브시트 get po 명령으로 JMeter 네임스페이스 있는 걸 확인을 해보시면 JMeter 마스터 제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기존 거는 지금 종료 중이고 JMeter 마스터와 서버가 함께 생성이 되었습니다. 서버를 조금 더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제일 처음에 밸류스에 이 레플리카 서버에 있는 레플리카를 조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디플로이 개수를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디폴트로 한 개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생성이 되었지만 두세 개 설정을 하시면 그만큼 하드가 생성이 되겠죠. 저희는 이제 이 서버와 마스터 JMeter를 이용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행할 겁니다. 저희는 윈도우에서 했던 것처럼 이 플레이를 누른 거를 여기서 실행할 건데요. 그것에 대한 스크립트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start.sh를 보시면 마스터 파드 이름과 서버 파드에 대한 IP를 가져오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JMeter라는 명령을 통해서 윈도우에서 이 GUI 모드에서 시작 버튼 누른 거를 커맨드로 날리도록 했습니다. 방금 봤던 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JMeter 템플릿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JMeter 템플릿을 제가 미리 만들었던 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JMeter 템플릿 생성하는 방법은 오늘 시간에 대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JMX 파일로 저장이 되고 이걸 메모장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장을 열어서 이 내용을 복사를 한 다음에 script.jmx 파일로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실 때 첫 번째 인자에 방금 만들었던 스크립트.jmx 파일을 주시면
이 script.jmx 파일을 마스터 JMeter에 복사를 해서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수행이 됐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수행했던 결과가 서머리 로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서는 이 JMeter GUI를 도커 이미지로 만들어 보고 그 도커 이미지를 쿠버네티스에 구축해보는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DB에 여기 JMeter에 있는 결과를 DB에 저장을 하고 DB에 있는 데이터를 그래파나에서 읽어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